반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약 3분의 1 정도는 뿌리가 나올 수 있게 유해물질들을 흡착해서 그 배합 비율을 지키셔야 한다는 건데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화방의 아띠입니다. 이번 영상은 수경재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수경재배에도 물 하이드로볼, 수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저는 물 수경재배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수경재배는 말 그대로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물만으로 식물을 키우는 걸 말하는데요. 우선 수경재배를 시도하시려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흙이 들어있는 일반 화분에 물 주시는 게 좀 힘들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맞나요? 또는 일반 화분에 식물들을 좀 많이 죽여보신 분들이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경재배를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수경재배도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. 세상에 쉬운 게 없죠.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화분에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. 우선 수경재배의 장점은 물 주는 번거로움이 없고 또 흙이 없으니까 벌레 걱정도 덜 하겠죠. 또 실내 습도도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뿌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이라면은요, 겨울엔 그나마 괜찮은데요, 여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물이 자주 탁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물병을 자주 세척해 줘야 되거든요. 그 점이 좀 번거롭더라고요. 왜냐하면 세척하실 때 안에 들어가 있는 돌이나 뿌리 같은 것도 같이 세척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. 또 아무래도 흙에서 자라던 애들을 이제 물속에서 키우다 보면은 흙에서 자랄 때보다 좀 성장이 더딘 것도 있어요. 그럼 이제 수경재배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수경재배 시 물은요, 수돗물을 하루나 이틀 정도 받아두신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상온에 있는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너무 차가운 물을 식물한테 주면요, 얘도 깜짝 놀래요. 충격을 받아가지고 잎이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반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정수기 물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뿌리는 처음에 잘 씻어주시고요. 근데 주의하실 게, 처음에 뿌리를 씻으실 때 마치 빨래하듯이 뿌리를 과도하게 씻어내는 것은 안 좋거든요. 그럴 때는 뿌리를 얼마간 물에 불려두셨다가 흙을 털어내시거나요. 아니면은 흙이 좀 덜 떨어진 상태로, 얼마간 좀 키우시다가 다시 이제 물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식물의 뿌리를 물에 담그실 때는요, 완전히 푹 담그시지 마시고요.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약 3분의 1 정도는 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물에 담가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뿌리가요, 직사광선에 바로 닿으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두실 때는 반그늘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마찬가지로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온도가 높은 곳은요, 안에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뿌리가 상하고 또 물이 부패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물갈이 빈도나 물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안에 하이드로볼이나 맥반석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좋을 거예요. 하이드로볼은 황토를 약 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된 곳에서 고온 처리를 한 것인데요. 다공질이라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. 역시 맥반석도 다공질이고요. 또 여러 가지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고 세균, 냄새, 유해물질들을 흡착해서 수경재배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런 하이드로볼이나 맥반석을 넣어주면 뿌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? 혹시 맥반석 계량만 생각하신 거 아니죠? 특히 수경재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, 물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물속에 액체 비료를 정기적으로 넣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. 물 안에 있는 영양분만으로 견디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성장이 더딜 거예요. 액체 비료를 줄 때 조심해야 할 거는 꼭 그 배합 비율을 지키셔야 한다는 건데요. 눈대중으로 그냥 막 주지 마시고요. 그 겉 포장에 비율이 적혀 있거든요. 꼭 그대로 액체 비료를 주셔야 합니다. 비료 주는 시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주 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수경재배를 결정하셨다면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하시길 권해드릴게요. 겨울에는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아서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뿌리가 덜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는 수경재배가 가능한 몇몇 식물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제가 해본 아이들은요,
스킨답소스, 푸미라, 트리안, 아이비 등등이 있습니다. 여기 스킨답소스나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흙보다 오히려 물에서 더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우선 관엽식물은 음지에 강하고 물을 좋아하는 녀석들이 좋겠죠. 여기 요 옆에 아글라오네마나, 발음이 어려워요. 아글라오네마나, 싱고니움, 그리고 드라세나, 디펜바키아, 야자르 등이 있고요. 그군류는 히아신스 많이 하시죠. 그 밖에 크로커스나 수선화, 무스카리, 튤립 등이 있습니다. 다육이도 수경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요. 국민다육이인 에케베리아, 그 다음에 시비즈건, 바이솔 등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수경재배 방법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땅에서 자라던 애들은 땅에서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웬만하면 화분에 키우실 거를 추천드리긴 하는데요. 어쩔 수 없이 수경재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실 테니까요. 바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이렇게 수경재배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수경재배에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혹시라도 부족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